2023년 9월 1일자인데 이거는 되게 획기적인 판례입니다. 정전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소송에서의 소송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소송이 끝나서 이겼으면 패소자한테 부담시킨다든지 이런 개념을 알고 있을 텐데 집행법은 패소자 부담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집행법에서의 비용도 무상은 아니고 돈을 치르면서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채무자 때문에 집행이 이루어진 것이니까 채무자한테 부담을 시키고 그다음에 나중에 집행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먼저 여러 가지 다른 채권자 등과 달리 집행비용은 우선 변제받는다. 이런 개념이 집행법 53조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집행권한상의 급부를 받을 자가 이쪽에서 이제 채권자가 되면서 집행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집행에 마지막 갔을 때 집행에서 이제 환가된 어떤 그 채무자의 어떤 재산에 대해서 환가돼 가지고 변제해야 되는 그 부분서 다른 채권자들과 달리 우선 변제받게 되는데 다만 이게 끝끝내 잘 갔을 때인데 지금 어떤 상황이 하나 문제가 됐냐면 동산에 대한 실거 인도 청구를 했습니다. 흔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인데 뭔가 건물에 대해서 하고 이쪽 원고 채권자한테 인도하라라는 소송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안의 20면에 일가는 여러분이 많이 볼 수 있는 신청 취지라든지 많이 볼 수 있는 주문의 형태인데 일의 나는 여러분이 아마 임대료 상당금의 손해배상금으로 11만 5천 원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일의 가가 인도 철거가 들어갔고 일의 나가 아직은 대체집행 간접강제 이런 거에 조정조서가 아니고 11만 5천 원이 임대료 상당의 손해금 내지는 부당이득급의 지급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해서 이런 조정조서가 꾸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이제 요 조정조서가 여기서는 집행권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집행권원이 될 수 있는 건 확정된 판결, 가집행 선고부 판결, 나중에 확정된 지급명령인데 요 케이스에서는 요게 지금 집행권원이 돼서 조정조서가 지금 집행권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권을 가지고서 이제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이 철거를 안 하니까 이행을 안 하니까 조정조서대로 이행이 안 되니까 대체 집행 신청을 하였습니다. 대체 집행을 신청했고 그래서 집행관으로 하여서 수권 결정을 받아서 집행관에게 대체 집행관이 이제 사람을 써가지고 업체 용역 이런 걸 써가지고 그 철거를 시키도록 하는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집행관이 그러니까 이제 철거를 함에 있어서 피신청인이 자진 철거 약속에 따라서 본격적인 철거 집행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좀 기다려 주다가 그런데 철거를 하려면 안전도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해서 비용이 한 3,500 이런 정도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피신청인이 그 뒤에 오히려 안전진단 이거 한 뒤에 건물을 스스로 신청이 철거하자 피신청이 철거하자 신청인은 강제신청을 취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집행까지 다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는 이 정도 3,500만 원 등 비용에 대해서 지금 대체 집행 사건에 관해서 집행 비용을 갖다가 확정을 해달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송에 있어서 우리가 확정 비용을 갖다 확정해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듯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당연히 흘러갔으면 집행 비용은 나중에 이제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게 되는데 일반 채권자보다도 우선 변제를 받게 되는데 이거는 그런 정도 비용은 어쩌고 저쩌고를 떠나서 지금 왕창 돈이 들어갔는데 이게 피신청인이 자진 철거하는 바람에 이 대체 집행 비용 3,500여만 원이 공중에 붕 뜨게 된 겁니다. 붕 뜨게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강제 집행을 신청했던 채권자가 법원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인정될지 안 될지를 떠나서 소송 비용의 확정 신청 절차를 집행법에서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우리가 소송 비용 확정 절차는 소송법에서 본다면 예컨대 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소송 비용 또는 뭐 5분 해서 어떻게 한다 하고 했을 때 그런 개괄적인 것으로 나오는 것을 실제 이제 금액적으로 확정하는 절차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받아낼 수 있는 건데 그 조문이 소송법에 있는 조문을 이 집행법에서 끌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확정을 해달라는 거죠. 그냥 일반적인 집행 비용에 대한 53조의 처리가 아닌 궁중에 뽕뽕 뜬 이 비용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실제 집행이 종료되지도 않고 완수되지도 않은 채 끝났기 때문에 이런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법보좌관이 일단 소송 비용의 확정 신청을 하면 소송 비용에 대해서 사법보좌관의 업무입니다. 근데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걸 집행비용으로 인정해 줄 수 없다라고 해서 22면에 보면 기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사법보좌관 자체만의 처분이나 판단은 재판 청구권을 완벽히 보장할 수 어떤 업무상 사법보좌관 제도가 2005, 6년, 7년도에 사법보좌관이 법원 직원 중에 우수한 어떤 또는 경력 있는 분한테 그런 지위를 주면서 여러 가지 판사의 업무를 좀 맡아서 해달라. 조금 본격적인 판단의 그런 업무가 아닌 그러면서 점점 늘려왔는데 이 소송 비용의 확정 절차 자체도 사법보좌관이 처리합니다. 직무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걸로 끝나면 조금 이 법관에 의한 판단, 재판을 받을 요거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1심 속에서 이제 사법보좌관의 결정에 대해서 이제 법관이 판단을 하는데 1심에서 이것을 갖다가 취소를 시켰습니다. 사법보장의 결정을 이제 처분에 대해서 법관이 그래서 그 철거에 있어서 안전도 비용에 대한 3,600여만 원을 소송 비용으로 확정한다라는 1심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항고를 했느냐? 이쪽 채무자 측이 그거 나 못 주겠다는 식으로 항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할 게 아니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그 말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집행법 53조 1항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집행이 완료됐을 때는 자기네가 줘야 되지만 이건 내가 줄 게 아니다. 이런 식의 어떤 항고가 돼가지고 23면에 보면 주문에 가면 1심 결정을 취소시키는 1심에서는 사법보좌관은 안 된다고 했다가 그 법관이 줘야 된다라고 했다가 다시 항고심에서는 취소되니까 1심 결정이 취소되니까 안 줘도 된다라고 됐습니다. 근데 다시 대법원에서 이것을 파기시키고 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처음 나온 판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 전에 일본에 이 판례가 있었는데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도 그런 논리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민사소송법 114조에 근거해서 집행법 23조에 보면 소송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비용을 확정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작동하는 조문입니다. 준용하는 조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원래 53조는 채무자가 부담을 하는데 채무자가 변상해야 되는데 이건 집행이 완료했다든지 집행에 있어서 실시가 된 이런 비용을 말하는 것인데 좀 아까 말한 대로 대체 집행에 있어서 안전도 검사가 그런 거냐가 문제가 됐는데 그랬을 때 26면에 보면 강제 집행이 신청의 치하로 라에 보면 설명을 해설해 놓은 게 강제 집행이 신청의 치하로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난 경우에 집행 비용에 대해서 채무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쟁점이 됐는데 이 판례가 부담을 하는 것으로 됐었던 것입니다. 즉 포인트는 강제 집행이 이렇게 다 완료되지 않고 중간에 신청이 취하됐습니다. 그 다음에 채무자가 스스로 철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채무자 입장에서는 내가 못 물어주겠다. 그것까지는 못 물어주겠다. 뭐 이런 상황 때문에 이런 지금 집행 비용의 범주에서 이 안전도 검사 비용이 들어가느냐 마느냐의 싸움이 됐는데 지금 대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다. 즉 집행 신청이 취하됐더라도 이 부분 인정할 수 있다. 이런 판례입니다.